취업트렌드 채널 운영자 인사드립니다. 전 현재 네이버 인플루언서 그 중에서도 어학교육 분야에 당선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네이버에서 취업트렌드를 검색하면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학점은행제, 자격증, 취업 3개의 주제를 묶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심리학 같은 경우는 4년제 과정밖에 없습니다. 사실 심리학이라는 주제 자체가 재밌게도 전국의 대학교와 전문대를 살펴보면 심리학, 재밌는 거는 전문대에는 개설된 곳이 많이 없어요. 사실 심리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요새 MBTI 덕분에인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기존에 또 인문학 언론이나 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다룰 정도로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근데 심리학은 공부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것부터 알려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대학교 자퇴생, 학점은행제는 최종 학력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또 같은 학력이더라도 그에 따라서 또 플랜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거든요. 오늘은 대학교 자퇴생 실제 사례를 들고 왔고요. 시작에 앞서서 그렇다면 학점은행제 심리학과를 왜 이용할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보통은 어떤 자격증 취득 때문에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학교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등록금이라든지 기간이 부담스러우니까 국가평생교육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학점은행제를 대체 수단으로 삼는 건데요. 특히 이제 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 상담사 3급 같은 이제 국가자격증, 상담심리사 종류라고 할 수 있죠. 이 자격증은 다 응시 자격이 붙습니다. 기본 4년제 학력을 갖춰야 되고, 또 기왕이면 임상심리사는 아닌데요, 청소년 상담사는 관련 학과 출신만 자, 그리고 한때 또 주목받고 있고 현재도 많이 이용하고 계신 교육대학원 진학 때문에 교육대학원 중에서도 전문상담교사 2급 교원 자격증이죠. 취득하려면 기본 심리학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것만 땄다고 해서 바로 진학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학위부터 따야 되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 중에서도 취업이 잘 되는 민간 상담심리사로서 센터를 운영하거나 그곳에 근무하는 상담심리사가 되려면 국가 자격증도 좋지만 오히려 민간 자격 협회 2곳이 유명한 곳이 있어요.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그걸 따려면 역시 관련 학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자기개발 때문에 접근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4가지를 든 거고요. 자, 오늘 사례로 든 학생 같은 경우는 지인 소개로 시작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여기까지 교육대학원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일단은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학습 플랜 어떻게 짰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택하는 이유는 첫 번째, 비용이고요. 두 번째, 짧은 기간 때문입니다. 이 메리트가 없으면 학점은행제는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자, 대학교 자퇴생 같은 경우는 사실 최종 학력으로 따지면 고졸자인데요, 학점은행제는 대학교 자퇴생에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 알뜰하게 학점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를 2학년 1학기까지 다녔다. 그럼 보통은 정말 대충 다닌 거 아니면 60학점 정도 있거든요. 근데 학사학위 취득에는 보통 140학점이 필요합니다. 이 60학점을 거의 다 쓸 수 있어요. 아니, 다 쓸 수 있어요. 60학점 정도면. 그러니까 고졸자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학사학위 취득은 어떤 대학이든 간에 보통 140학점을 요하고요. 전공이 있잖아요. 전공. 학점은행제는 전공 60학점. 이 전공 60학점 중에는 필수 과목도 있습니다. 필수. 아무튼 전공 60학점을 채워야 되고, 교양 30학점 채워야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인터넷만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왼쪽에는 실제 성적 증명서예요. 제 학생 성적 증명서를 다 가림 처리를 해놨습니다. 보니까 1학년까지 다녔는데 학점이 23학점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프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최종적으로 140학점이 필요해요. 140학점이 필요한데
이 23학점 당연히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선상이 여기서부터 여기 한 23학점 정도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머지 어느 정도도 117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23학점 중에는 전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17학점을 전공 최소 그리고 교양 30, 나머지는 보통 일반학점이라고 부르는데 왠지 일반학점도 꼭 채워야 되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채워도 됩니다. 전공이든 교양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채우느냐? 학점은행제 장점이 뭐라고 했죠? 비용과 짧은 기간이라고 했어요. 자, 이 117학점을 단순히 수업으로만 채우면은 6학기 걸립니다. 6학기. 3년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전공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교양 수업 역시 독학사가 있고요. 나머지 역시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 이론상으로는요. 이것을 병행하면 3년을 6개월까지도 줄일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한 학기 만에 끝낼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이론상에만 존재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2년 정도로 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수업 듣는 것도 사실 벅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조절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 하나 그리고 독학사 몇 과목 병행하는 것으로 짜드렸어요. 그래서 2년 정도 플랜으로 짜드렸는데 이거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강조하면 학점은행제의 장점은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일반 대학과 사이버 대학 그리고 방통대보다 더 저렴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방통대보다도 저렴합니다. 제가 봤을 땐 여러가지 총 부대 비용을 따지면. 자, 그러면 장학금 같은 건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참고로 보훈장학 외에는 학점은행제 장학금은 그리고 보훈장학 외에 평생교육 바우처 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35만원씩.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고졸자 기준으로는 학사학위 취득하는데 3년 6개월 걸려요. 근데 대학교 자퇴생이어서 23학점 정도 있으니까 3년으로 줄일 수 있고 또 이것을 자격증 취득과 독학사 병행으로 이론상으로는 6개월까지 줄일 수 있지만 안 되고요. 보통 한 2년 또는 2년 6개월까지. 이거는 학생 개인의 목표, 성향에 따라서 제가 알아서 짜드리고 또 진행하면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오늘 마련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 혹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 참 쉽죠? 에듀트렌드 검색하셔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